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네시스에서 새롭게 출시된 23년식 G90 모델의 인테리어 실내 옵션 기능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4인승 VIP 시트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적용된 모델이기 때문에 시승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업로드해 놓은 시승기 영상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기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곧바로 기능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핸들 왼쪽 부분부터 보게 되면 여기는 뱅앤올룹슨 스피커 커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커버도 상당히 고급스럽지만 뱅앤올룹슨 하면 역시나 음악을 재생했을 때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는 트위터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실내 인테리어 컬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제 스타일인데 브라운, 화이트는 투톤이고요. 그리고 트림 같은 경우에는 블랙 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림 자체도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포지드 카본처럼 마치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트림이 적용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컬러 조합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이 안쪽에는 버튼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장 왼쪽은 메모리 1, 2, 3, 3명까지 메모리 시트 저장이 가능하고, 이 오른쪽에는 패스라고 적혀 있는데 패신저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 누르고 시트 조작 버튼 누르게 되면 이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까지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마사지 시트를 곧바로 작동시킬 수 있는 버튼도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버튼들을 다양하게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스티치라든지 만졌을 때 소재, 고급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키 같은 경우 제네시스 G80과 또 다른 느낌의 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키가 독특한 부분은 외장 컬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카프리 블루라는 외장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G90 같은 경우에는 외장 컬러와 깔맞춤된 스마트 키를 제공한다라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안겨주게 되죠.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키 중에서 가장 멋진 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키 디자인 상당히 마음에 들고 이렇게 들었을 때 진짜 가볍습니다. 가벼운 부분이 특징이고, 여기 손잡이는 막혀 있어요. 그래서 키라든지 지갑, 휴대폰을 넣을 수 있게 되고, 여기 있는 버튼 가장 위쪽에는 사이드미러 방향 조절하고 접고 펴고, 문 잠그고 열고, 4개 오토 윈도우, 그리고 이 버튼 한 번 더 올리면 뒷좌석에 전동 썬블라인드까지도 앞좌석에서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차일드락 버튼 제공하고 있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뒤에 있는 유리 썬블라인드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가장 뒤에 있는 창 썬블라인드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G9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으로 전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동 버튼이 혹시나 작동되지 않을 때는 저 안쪽에 있는 레버를 2번 당겨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여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동과 수동 모두 다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핸들 오른쪽 뒤편, 즉 계기판 왼쪽에 보면 또 독특한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 약간 호불호가 많았고 이슈가 많았던 그 버튼인데, 이 버튼은 트렁크 개방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열 때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바로 전동 트렁크로 이렇게 개방이 돼요. 여기 보시면 열려 있는데, 닫을 때는 특이한 게 꾹 누르고 있어야 닫힙니다. 중간에 손을 떼면 그 위치에서 멈춰요. 지금 여기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중간에 손 떼면 바로 멈춥니다. 혹시나 손가락이 끼거나 물건이 꼈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꾹 누르고 있어야만 트렁크가 모두 다 닫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닫힌 걸 다 확인하고 손 떼주시면 되고요. 왼쪽 뒤에는 방향시등 제공하고 당기면 상향등, 핸들 왼편에서는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버튼들 제공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 자체가 저는 조금 투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매끈하게 만들어 줬었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버튼은 뭐 핸들 조향, 차선 유지, 그리고 앞차와 차간거리, 반자율 주행 시작하고 속도 조절, 그리고 여기는 트립 컴퓨터 메뉴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여기 나오는 부분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 활용해서 여기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특징이에요. 그리고 핸들 오른편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벤츠에서 많이 보던 버튼인데 활용도가 벤츠만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좌우로 이렇게 대칭을 하고 있는데, 이건 대칭은
아닙니다. 또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근본 없는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좌우 대칭을 맞출 거면 대칭을 맞추면 되는데 여기는 또 이 버튼이 있고 여기는 또 그냥 버튼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연식 변경이어서 이런 부분이 바뀌진 않았지만 페이스리프트 시에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부분은 이 버튼류들의 구성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의 변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핸들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뭐 그렇게 멋지다, 사용하기에 그렇게 편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페이스리프트 시에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까 왼쪽은 트렁크 열림 버튼이었는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조명의 밝기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중앙 대화면 디스플레이는 여러 가지 메뉴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도, 목적지, 검색, 폰 프로젝션. 폰 프로젝션은 이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인데 지금 제가 연결해 놨거든요. 아직도 이 선을 꽂아서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 제가 현대기아 제네시스 리뷰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아직도 무선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꽂아야 됩니다. C타입 포트 꽂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포트를 꽂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 정말로 많은 기능들 제공하고 있고 지니뮤직과 멜론 스트리밍까지도 미리 로그인 해 놓으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OTT 플랫폼,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거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 무드 큐레이터 한번 눌러볼게요. 무드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악과 조명, 방향제 그리고 썬블라인드까지 모두 다 한 번에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밑에는 어떠한 컨셉인지 나와 있어요. 뭐 딜라이트, 케어, 컴포트, 뭐 편안한 느낌으로 해주는 건데 요 컴포트 한번 눌러볼까요? 컴포트 누르자마자 지금 옆이랑 뒤에 썬블라인드가 곧바로 이렇게 작동하고 지금 제 등에는 지금 마사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는 이렇게 좀 오로라가 나오는 그런 화면을 가지고 있고, 낮이라서 안 보이는데 지금 약간 파란빛, 초록빛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기판에도 무드 큐레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탑승객들의 바이오리듬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향제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방향제 같은 경우에는 이 콘솔 안에 이쪽에 있습니다. 방향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방향제 세기까지도 설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정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G90 모델의 특징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쭉 이어져서 좀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갖고 있고, 이 송풍구 디자인도 쭉 수평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트림의 이 컬러라든지 이 느낌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너무 올드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런 플래그십은 보통 약간 올드한 우드 트림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G90에 적용된 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트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밑에서는 시동 거는 버튼이 있고요. 이 하단에서는 공조와 관련된 버튼들이 있는데 터치와 아날로그 버튼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위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 비상등은 아주 누르기 편한 위치에 제공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덮개를 닫고 이렇게 여실 수 있습니다. 컵홀더는 2개 제공하고 있고 따로 냉온 컵홀더 기능은 없습니다. 아직도 이 센터 콘솔 부분에 기능이 좀 많은 편인데 기어 변속기는 다이얼 방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 칼럼식을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G90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방식을 쓰고 있고, 다이얼을 통해서 여기 가운데 메뉴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너무 똑같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꼭 여기를 보고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G80 오너였을 당시에도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개인화 프로필 등록 가능하고 뭐 볼륨이라든지 튠, 이 다양한 버튼들이 제공되고 있고, 열선 시트 3단계, 오른쪽으로 누르면 3, 2, 1로 줄어들고 왼쪽으로 누르면 통풍 시트가 3, 2, 1로 줄어듭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 주차하거나 카메라 기능을 켜기 위한 버튼입니다. 서라운드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 화질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를 지원합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길게 누르면 쇼퍼 모드라고 해서 뒷좌석 탑승객을 가장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모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컴포트 모드로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버튼이 2개가 있는데 이건 자동으로 문을 닫는 버튼입니다. 여는 건 안 돼요. 이게 열려 있을 때 이렇게, 그리고 열려 있죠. 지금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자동으로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한 그런 기능 중 하나고, 여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꺼내기도 쉽고 넣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배치를 잘했다,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었다, 이런 부분의 디자인이 괜찮은 편인데 버튼이 좀 쓸데없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페이스리프트 시에는 깔끔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열리는 방식이고 여기 내부의 공간은 뭐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 12V 시거잭도 있고 C타입 포트 2개 USB랑 충전되는 포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괜찮고 앉았을 때 뭐 착자감이라든지 만졌을 때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폭신폭신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단단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썬루프는 앞, 뒤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같이 열리지 않아요. 이건 S클래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앞에만 열고 또 뒤에만 열 때는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눌러서 지금 뒤에가 열려 있는데 닫아볼게요. 닫으면 뒤에도 이렇게 닫을 수 있습니다. 그 외 SOS 버튼이라든지 하이패스는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깔끔한 위치, 제가 볼 때마다 감탄하는 그 위치에 하이패스가 적용되어 있어요. 룸미러 같은 경우에도 되게 얇고 컴팩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G90의 하이라이트죠. 이제 4인승 VIP 시트가 적용된 시승 차량이기 때문에 4인승 시트에 대한 정보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년식 G90 4인승 VIP 시트가 적용된 뒷좌석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컬러가 주는 고급감 그리고 화사한 만족감이 정말로 큰데요. 직접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와, 호사스럽다. 확실히 뒷좌석이 포지션이 높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을 때는 직접 닫으셔도 상관없는데 멀잖아요. 멀기 때문에 고급스럽지가 않죠. 그랬을 때는 요 버튼 눌러서 이렇게 뒷좌석을 닫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동 도어는 없어요. 마이바흐를 가야 요 위에서 닫고 열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바흐는 천장 쪽에 전동 버튼이 있고 G90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석에 있는 오른쪽 버튼들을 한번 볼게요. 똑같습니다. 메모리 2명, 레스트 버튼, 그리고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레스트를 누르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버튼이고 마사지 시트 바로 작동할 수 있는 버튼도 제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선블라인드 내리고 올리고 창문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선블라인드까지 조작이 가능하고 뒷좌석도 버튼을 눌러서 문 열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버튼까지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적당한 크기의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모니터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카메라 이런 걸 볼 이유도 없고 뭐 스포츠 뉴스라든지 이런 건 다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뭐 이걸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거 볼 수 있게 해줬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 화면이 좀 무의미하지 않나, 뭐 간단한 기능들 설정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게 또 여기도 있어요. 근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2번 터치한 다음에 한번 밀어야 풀립니다. 사실 이런 건 어린아이들이 자주 타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락을 걸어 놓거든요. 근데 G90 같은 경우 이 4인승 시트에 어린아이들이 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좀 락을 걸어 놓을 필요가 있었나, 그냥 한번 터치하면 켜질 수 있게끔 좀 더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만들어 줬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공조 시트 커튼 조명, 여기랑 여기랑 또 메뉴가 다릅니다. 여기 있는 메뉴랑 여기 있는 메뉴가 달라요. 그래서 공조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서 이제 온도 조절하고 앞좌석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리어, 프론트, 그래서 앞뒤 좌석 모두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트 보면 시트 모두 다 이제 앞좌석까지도 이렇게 앞으로 밀고 할 수가 있어요. 등받이 각도 조절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각도 조절하는 거거든요.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고 뒤로 가서 이 앞으로 좀 밀어볼게요. 이렇게 앞으로 밀고 이런 것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블라인드를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천장에 있는 선블라인드 그리고 여기는 리어 선블라인드까지 모두 다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어요. 그 조명의 뭐 약간의 그런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뭐 따뜻한 느낌, 시원한 느낌, 조명의 조도까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그래픽 테마라든지 실내 향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플래그십다운 그런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버튼들까지는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이얼은 뭐냐면 또 여기 있는 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직접 터치도 가능하긴 한데 이걸 가장 앞으로 밀었을 때는 이제 팔이 안 닿으니까 그럴 때는 이 다이얼 통해서 조절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시트 각도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레그 서포트까지도 조작할 수 있고 헤드레스트까지 올리고 내리고 조절 가능합니다. 앞뒤로도 조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패스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걸 누르면 이 앞좌석 패신저 이걸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에는 이 패스 버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운전석이기 때문에 앞으로 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만 있는 버튼입니다. 패스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4인승이기 때문에 여기 컵홀더, 그러니까 좌우를 완전히 분리해놨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놔서 좀 더 프라이빗하고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 전 굳이 4인승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인승만 하더라도 암레스트를 내리면 거의 이 정도 느낌이 나요. 여기가 원래 턱이 높기 때문에 5인승도 약간 이렇게 보면은 4인승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뭐 4인승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지 뭐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굳이 4인승까지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냉장고처럼 생겼지만 냉장 기능은 없습니다. 수납 공간만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럭셔리 헤드레스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헤드레스트 위에 쿠션이 하나 더 있어서 훨씬 더 폭신폭신하게 제공해 준다라는 것도 뒷좌석 시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천장 쪽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기 전에 용모를 한번 확인하라고 여기 천장에 거울도 있고, 스피커도 천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커버가 천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요즘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천장에 스피커 커버가 없거든요. 이제 4D 서라운드 부메스터를 옵션으로 선택해야 천장에 이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G90이 옵션 부분에서는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이바흐도 기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VIP 시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버튼을 한번 눌러서 바로 이제 VIP 시트 포지션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튼을 눌렀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앞좌석이 밀리면서 그 다음에 뒷좌석 각도 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네, 지금 제가 굉장히 누운 상태로 있거든요. 그 앞좌석 각도가 이렇게 숙여지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발받침까지 나오게 되면 순서가 끝나는 것이죠. 상당히 많이 눕혀지고 발받침까지도 화이트 컬러여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본격적으로 신발을 벗고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어져요. 이어져서 이렇게 올리면은 진짜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VIP 시트로 완전히 눕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기 있는 각도가 완전히 안 보이죠. 시트가 앞으로 숙였기 때문에 각도가 아예 안 맞아요. 그래서 각도 조절하려면 이 버튼 들어가서 여기 헤드레스트 뒤에 누르고, 오른쪽 보면 여기 또 모니터 화면이 있어요. 모니터 각도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각도 세워지죠. 여기서 이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이 닿았기 때문에 저기서 터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팔이 안 닿죠. 그럴 때 이 다이얼을 쓰는 겁니다. 다이얼 통해서 확대 좀 해볼게요. 확대해서 이렇게 다이얼 통해서 부동산 이런 게 뭐 필요할 수도 있죠.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런 걸 넣어줄 바에는 유튜브를 넣어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다이얼로 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얼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네시스에서 새롭게 출시된 23년식 G90 모델의 실내 옵션과 기능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시승기 영상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시승기 영상도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